실전학습 2에 이름 없는 꽃 그리고 홍고 집전할게. 순은의 꽃 중에 이름 없는 것이 많다. 순은은요, 글쓴이의 고향인 순창에 있는 정원이야. 글쓴이의 고향인 순창에 있는 정원이고, 이름 없는 것이 많다.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사물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다.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 사물의 이름은 사람이 정함. 이거 고전수필이야. 꽃이 이미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이름을 그렇게 붙일 필요 없다. 물음의 방식으로요. 관심을 유발하고 있고,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그 사물에 이름이 있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이름은 뭐냐면 명분과 형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명분, 형식.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다. 이름 너머에 있는 것은 뭘까요? 그 본질이겠지. 사물 그 자체, 진실. 사물 그 자체, 본질, 진실이겠지.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음식의 이름은요, 명분과 형식 예가 되겠지. 명분, 형식 예, 첫 번째고,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옷의 이름은 예, 두 번째지. 여기에 만난 해와 구이가 있으니 그저 먹어보기만 하면 된다. 먹어 배부르면 그뿐 무슨 생선살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수리법이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무슨 생선살, 생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건 예, 세 번째지. 여기 가벼운 가죽이 있으니 입어보기만 하면 된다. 입어보고 따뜻하면 그뿐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는가. 요것도, 자, 가죽의 이름이 뭔지, 무슨 짐승인지 알 필요가 없겠지, 그지? 예, 네 번째지. 내게 꽃이 있는데 좋아할 만한 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꽃의 이름은 몰라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예, 다섯 번째.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필요 없겠지.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찾았는데 그것도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사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 때문에 사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의 실질 가치가 알았다면 사물의 실질 가치를 알았다면 이름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름은 필요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필요 없고, 좋아하면 그 사물의 실질 가치를 알았으니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름은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름은 이건지 저건지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가리고자 한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다른 것들이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보면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형체가 이름이 되는 거야. 이 형체가 이름이 되는 거고요.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이 이름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이름이 된다는 거야. 그냥 긴 것, 짧은 것, 큰 것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색깔이 이름이 되는 거야.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이라는 말도 이름 아닌 것은 아니다. 이름이라는 소리지. 그지? 땅을 가지고 본다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이름이라는 거지. 이 방향이요. 여기는 방향이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이 방향이 이름이 된다는 거지. 왜? 가리는 게 되니까. 가까이 있으면 여기라 하는데 이 역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멀리 있으면 저기라고 하는데 그 또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는요. 뭐냐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이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뭐야? 대꾸법이지. 구조 반복이고요. 통해가지고 사물을 좀 잘 적을게. 사물을 구별하는 말과 가리는 말이지. 하는 말과 이름과의 관계, 이름과의 관계 제시. 그러니까 사물을 구별하는 말이 이름이 된다는 거지. 이름이 없어서 무명이라 한다면 무명 역시 이름인 것이다.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구름과 함께 배양하였다. 자, 여기는 고사를 인용하는 거야.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어. 글쓴이의 생각 강조. 어부는 그냥 어부, 직업이 나지 이름 없지, 그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본질이 중요하지. 어부는 이름이 없어도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이 어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런의 고고한 처세를 비판한 사람이야. 고고한 처세를 비판하는 사람이고, 자, 구르는 뭐냐면 초나라가 간신배의 횡포하고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할 때 그걸 한탄하면서 돌을 품고 명나강에 빠져 죽은 사람이야. 그런 고고한 처세를 비판한 사람이 어부고요.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부 구름과 함께 배양했대요.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대부 구르는 초사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며 정치인이 영균이니 하였으니 이로써 대부 구른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자, 이름 없이 직업으로 불렸다는 거야. 이름이 없이 직업으로 불림. 그런데도 대북 구른의 이름과 나란히 100대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 이름 때문이겠는가? 요게 이제 요때 쓰는 걸
유방백세라 그래요. 유방백세. 아름다움이 후세까지 전해진 꽃다운 이름이 후세까지 전해짐 이런 뜻이야. 어부는요, 이름이 아닌 말과 행적으로 널리가 아니고 길이라 그래야겠다. 길이 전해지는 인물인 거야.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답게 해줘도 되고 천하게 해줘도 된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다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름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 어떤 이가 말하였다. 어떤 이는요, 글쓴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글쓴이와 반대 입장이고요.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은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하면서 어떤 이의 말을 직접 인용했지. 직접 인용해서 자, 이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였다. 없었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요. 몰랐어 없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거 이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부가 또한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요.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에 대해 그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기에 그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름을 알아도 굳이 전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이름을 왜 붙이느냐? 그죠? 그러면서 명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실질이 중요함. 자, 주제는요. 이름 없는 꽃을 통한 이름 없는 꽃에게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꽃을 통한 사물의 이름과 본질에 대한 사색. 그 다음에 나는요, 고전수필이야. 고전수필인데,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옹고집은요, 아주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 부모에게 불효하고요. 그리고 손님들을 막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루는 학대사라는 사람이, 올출봉 비참에 학대사라는 스님이 옹고집 집에 갔는데 이 학대사를 문전박대하고 쫓아낸 거야. 이 학대사가요, 가짜 옹고집을 만든 거야.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옹고집을 혼내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전에는 불교적 슬화였어. 불교적 슬화에서 판소리 소설로
그리고 고전소설로 이렇게 발달한 소설이야. 자, 헛동가 가짜 옹고집이지. 가짜 옹고집이고요. 집으로 만든 학대사가 진짜 옹고집을 혼내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야. 허동가가 웃으며 하는 말이 너도 이 집 옹가라 하고 나도 이 집 옹가라 하여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우리 승주가 사또가 명간이니 송사하여 보자. 그래서 못 가려가지고 집 안에서 진짠지 가짠지 며느리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하인들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또에게 가서 이제 누가 진짜인지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송사하여 보자 하니 참옹가가 대답하되 참옹가는요 진짜 옹고집이야. 나쁜 인물 진짜 옹고집이고요. 그리하자 하고 억울한 심정을 글로 지어 손에 쥐고 관문에 들어가서 참옹가가 소장이야 소장 올리니 형방이 이를 받아 고할 때 삼과 뜻하는 바를 펴고자 하는 것은 봄 백성이 본래 맹랑촌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디 살았는데 얘기하고요. 천만에로 어떤 모르는 사람이 며칠 전에 앞마당에 갑자기 들어왔거늘 그 용모를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얼굴과 같고 제 모양과 같기에 자기 목소리를 하고 같고요. 그리고 자기 얼굴하고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응가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 호응가의 특징이 뭐야? 자기랑 똑같다는 거야. 특징을 언급하면서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옹고집이라 하고 저의 세간을 탈취하오니 자신의 세간을 탈취한대요. 그래서 요 두 개는요. 자, 소를 울리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고 있어. 요 두 개. 요 앞에 요 문장하고 밑에 요 문장하고요. 두 문장은요. 소를 울리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고 있고 구체적 이유를 밝힘. 이유가 뭐니?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 행세를 한다. 그리고 나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한다. 이런 흉악한 놈이 있사오리까 원통하게 누명을 쓰게 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원님께 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원님께서 두터운 덕으로 잘 처리하여 원님께서 두터운 덕으로 해가지고 원님이 덕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원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원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잘 봐주겠지, 그지? 흉악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불쌍한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과 세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옵기를 우러러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이게 이제 판결이 가져올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 효과, 언급. 판결을 잘 해주시면 내가 진짜 옹고집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내가 목숨과 세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장을 올리는 거야. 형방이 보고 원님이 분부하되 너도 옹가요 저도 옹가라니 저놈 보고 이놈 보니 아무리 본들 알 길이 없다. 나도 구별 못하겠다.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하실 때 허웅가가 또 소지를 올리니 하였을 때 삶과 뜻을 펼쳐 보이게 된 것은 고금천지간의 성명생령과 생시가 같사와
비록 분간하기 어려우나 저는 명랑촌에서 여러 해에 걸쳐 살았고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다. 조상 때부터 살았다 하면서 명랑촌 거주 사실을 언급하고 자기는 조상 때부터 오래 살았다는 걸 언급하는 거야. 저 온가는 근본 없는 사람이오니 자, 저 온가는 근본 없는 사람이다. 요거는 자신과 차이점을 언급하는 거야. 자신과 차이점을 언급하고요. 어찌 헛되이 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하늘, 밝은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명간이 있으니 자, 이 사또를 명간이라고 그랬지, 그지? 원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똑같이 나오지, 그지? 사몽가하고 호응가가 다 원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거고요. 명간이라고. 엎드려 바라건대 참상이 신우 원통한 사정을 분간하옵시고 나 억울함을 보시고 저놈을 더 한층 엄한 벌로 다스려 저의 분한 일을 풀어주옵소서. 죄를 벌해서 내 분함을 풀어달라. 이것도 판결이 가져올 효과지. 판결이 가져올 효과가 뭐야? 나 억울함이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건을 형방이 다 고한 후에 허동가가 여쭙되 제 소지에도 하였거니와 이 일이 답답하옵고 애달프오니 밝게 처분하여 사실을 밝혀 주옵소서. 자세히 조사할 길이 없다. 너희는 각각 집에 돌아가라. 나 못 가리겠어. 니네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리라. 사몽가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비나이다 성주는 백성의 부모요 백성의 하늘이니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같고 우리와 하늘 같은데 이렇게 안 처리하고 보내면 어떡하냐. 다시 정확하게 처리해달라. 원님이 분부하되 너희 원정을 보고 너희 모양을 보니 옥석을 분간하기 어렵도다. 너희 집 세간을 각각 외워보아라. 니네 집 살림살이를 한번 말해봐라고 하는 거야. 이거 갖고 이제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은요. 그 당시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던 시대상이 반영된 거야.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고 호응가의 거동보서 호응가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거야. 동원마당에 설설 기어 들어와 아래되 세상에서 가장 좋은 1등 논을 헤아리면 185섬지기요. 이게 섬지기라는 것은 단위야, 단위. 논을 세는 단위. 구씨를 마련하오면 183목이요. 이것도 단위고요. 땅지자 1등 밭이 332마리요. 항소세필, 암소세필과 적토마, 자류마, 사족발이 이것도 말이야. 앞에 두 개 다 말이고요. 합 10마리요. 항구, 백구, 구는 개야, 개. 10마리요. 한 개, 100개 닭이야. 닭이 백여수 되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허동가가 어떻게 해요? 집안 세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 원님이 분부하되 너는 세간살이를 자세히 아는구나. 그것도 그러하거니와 저 옹가 아래라. 저 옹가는 누구야? 참옹가지, 그지? 진짜 옹구집이야.
차문가에게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허둥가 곁에 섰다가 급히 재촉하니 차문가가 기가 막혀 연기 마신 고양이 같이 집세간을 대강도 알 길 없어 묵묵히 섰을 적에 연기 마신 고양이 같다는 것은 못마땅하여 얼굴이 찌푸러진 모습이야. 얼굴이 찌푸러진 모습. 이렇게 줄줄 자세히 말하는 허운가가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자, 연기 마신 고양이 같이 이 비유법을 통해서 당혹스러운 심리를 차문가의 당혹스러운 심리가 나타나 있고요. 바삐 아뢰어라 하니 경황이 없는 중에 가산을 외우되 밑도 끝도 없이 혹적 문담이 굉장히 많고 오려놓은 단맞이기 개똥반 열맞이기요 집안세가는 여편네가 없지 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집안 살림은 여자가 담당이지 내 담당이 아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가 드러나 있습니다.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가 드러나 있고 원님이 분부하되 내 사조를 말하여라. 4대 조상을 얘기하라는 거야. 4대 조상 위로 4대 조상을 말하여 보아라는 거야. 하니 차문과 은격결에 아뢰되 정조 고조는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부모는 더욱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겠대. 원님이 분부하되 내 이놈 사조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상놈이로다. 아니 조상도 모르는 이놈 상놈 같다. 자, 이거는 가문을 중시했던 사회상을 볼 수 있는 거야. 가문을 중시하던 사회상이고요. 허둥가가 아뢰는 말이 저 미친놈이 어찌 저희 사주를 알겠습니까? 제가 아뢰오리라. 허운가가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저희 고조는 용송이요. 정조는 망송이요. 할아버지는 승송이요. 외할아버지는 송송이요. 장인은 상송이로소이다. 원님이 분부하되 자,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지, 그지? 이게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소송에 유리한 상황이야. 조상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원님이 분부하되 옹송, 망송, 승송, 송송, 상송하니 너는 차뭔가요?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하고요. 저놈은 허동가다. 진짜를 가짜라고 합니다. 허공가 올려 매라 하면서 자, 차뭔가는 원님에게 매타작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러 친구네 집에 찾아가지만 그곳에서도 가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다. 차문가는 얼출한 도성을 찾아가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간다. 얼출산에 들어가니 과연 도성이 있는데 온가가 문 밖에 엎드려 대제하니 도성이 말하기를 네 죄를 아느냐. 온가가 말하기를 과연 모르오니 덕분에 살려주십시오. 도성이 말하기를 내가 인간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한 죄를 모르느냐. 학대사가요. 옹구집진의 집에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한 거야. 문전박대를 한 상황이야. 문전박대를 한 죄. 온가가 말하기를 죄가 많아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되 도성이 상자를 불러 쑥 한 짐을 가져다 주먹만큼 비빈 후 온가의 옷을 벗기고 볼기를 3,000대 때리고 뜸을 뜨니 온가가 반만 죽을 끈을 도사가 보고 충분히 경계하여 말하기를 경계는 훈계라고 알면 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불도가 어찌 무식한 속인을 해야겠는가. 이것이 다 경계하는 술법이라 어찌 사람을 천장이나 뜸을 떠서 죽지 아니하겠는가.
온가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볼기를 만져보니 겨우 떳떳할 뿐이었다. 도승이 부적 한 장을 써주며 말하기를 이 부적은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소재인 거야. 문제 해결의 수단. 이 부적을 가지고 내 집에 돌아가 방 안에 붙이고 왼발을 구르면서 주문을 외우며 내 집에 있는 온가가 방 안에서 거꾸러져 집이 될 것이니 원래 지프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방 안에 부적을 붙이고요. 왼발을 구르고 주문을 외우래. 그러면 다시 집으로 된다는 거. 내가 집안 세간을 다 찾아 살되 불측한 뜻을 다시 먹지 마라. 다시는 이제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라. 하니 온가가 100배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부적을 던지면서 왼발을 구르고 주문을 외우니 이때 등촉을 밝히고 손님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허수아비가 자빠지니 모든 손님이 크게 놀라 얼뜬 사람은 기절하고 금내는 사람은 똥 싸더라. 굉장히 놀란 거야. 그제야 참온가가 전과 다름없이 앉아 있으니 보는 사람이 무안하여 열없어 하고 처자 노복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보고 다 얼굴을 가리며 코를 지며 서로 탄식함을 마지 아니하였더라. 이러구로 세월이 흘러 의식이 매우 구차하고 가난하게 되고 곡간집이 전혀 없더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산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 옹고집의 재산이 탕진된 거야. 옹고집이 재산을 탕진한 거야. 이렇게 물리치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더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진 거야. 그러면 이걸 봐가지고 서술자가요. 옹고집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겠지. 백발이 언수이다. 흐르는 물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은 잠깐이다. 풀잎에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죽게 되었으니 슬프고 가련하다. 세상 사람이 제 본심을 가져 남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으면 이런 환을 면하리라. 옹고집처럼 나쁜 짓 안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작품의 주제의식이고요. 자, 이 작품의 옹고집전의 주제는요. 개과천선을 통한, 개과천선이 뭐야? 착하게 되는 거지.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이야.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